예, 저희 신앵커님께서도 그 투자 아이디어로 ESS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도 좋았고 또 유의미한 뉴스도 보면서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앵커 브리핑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아무래도 또 FOMC 의사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워낙 많은 뉴스에서 나왔고요. 사실 FOMC 의사록이긴 하지만 한 달 전 내용입니다. 그리고 7월 말에 나왔던 FOMC 결과 7월 모두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연준 의원들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소화해 왔거든요. 그 안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했었는데 사실 큰 틀에서는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제 미국 장 전에 유럽이 먼저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영국이 물가가 원래는 9% 후반을 봤는데 10%가 넘으면서 이러면 사실 연준의 스탠스도 조금 더 긴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더불어서 유럽의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뭐 220달러가 아니죠. 유로를 막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그 불안감으로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긴 했습니다만 장중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FOMC가 의사록이 나온 게 우리나라 새벽 3시 정도였거든요. 그 이후로는 오히려 금리가 하락을 했고 달러화라든지 변동성 지수가 조금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그 기조는 유지하겠다. 다만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해질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냐면 퍼즈, 즉 금리 인상의 어떤 랠리를 보여왔잖아요. 뭐 75bp, 50bp. 그렇지만 9월 이후로는 조금은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잡히는 거 보면서 금리를 좀 동결할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초반에 가서는 내릴 수도 있는 여지를 좀 남겨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안도하는, 그래서 9월에 75bp 인상 확률은 오히려 전일 41%에서 38%로 떨어졌고 50bp 인상 확률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FOMC 의사록으로 또다시 변동성이 촉발하는 그런 어떤 기점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침 의사록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FOMC 의사록이 나와서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또 말씀드릴 텐데 이번 주는 사실 소비와 관련된 실적,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전일에는 월마트와 홈디포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굉장히 뭐 약간 침체의 우려감을 지우는가 했더니 타깃이 또 실적이 좀 쇼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타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가 라인업을 이제 공급을 하고 공격적으로 재고를 밀어내게 하는 업체이거든요. 인력을 보강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이 재고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이익이 훼손된 거라서 장 전에 2%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장 중에는 2%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더 촉발되지 않았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장에서도 플러스를 보였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침체 리스크는 조금은 시장에서는 많이 소화한 것 같다. 특히나 어제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핵심 소매 판매는 괜찮았어요. 원래는 마이너스 0.1%가 하락할 거로 봤는데 오히려 0.4%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휘발유라든지 자동차의 판매는 좀 둔화되면서 전체 소매 판매는 전월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2분기 그리고 7월, 6월, 7월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물가도 올라오고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금리까지 올라간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소비라면 우리가 너무 좀 과도했던 거 아니냐. 이번 주 내내 너무 침체의 리스크를 과도하게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은 뭐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락 일변도로 소비가 침체되는 거는 일단락되는 거 아니냐. 바닥 따지기를 잡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조금은 확산됐습니다. 사실 그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약간 월마트와 홈디포 그리고 타깃이 다른 어떤 방향성을 보이긴 했지만 동일한 것은 뭐냐 하면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물가의 압력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어닝의 쇼크보다는 괜찮고 소비도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경기 침체까지 가는 부분은 아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봤었던 심리가 그렇죠. 조금은 되돌려지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람들이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또 그래서 자동차 안 사고 근데 그 소비 여력을 온라인 쇼핑에서 또 돌리고 있는 거죠. 소화를 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자정작용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예.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주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이미 소화하고 오곤 있었어요. FOMC 의사록도 사실 7월 FOMC 이후에 한 달 정도 계속 소화를 했고 소비 지표도 매주 이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소화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성적표가 나온 거죠. 올라온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S&P 기준으로는 또 200일선에 딱 4주 동안 올라오면서 붙었고 우리나라 지수도 확정 기준으로는 PBR 1배에 2,530이거든요. 딱 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200일선을 뚫으려면 소위 말해서 지금보다 경기가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지금 당장은 바닥은 맞지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심리는 조금은 좀 낮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 더 눈치 보지 않겠냐. 왜냐하면 다음 주에 FOMC는 없지만 잭슨홀이 있거든요. 네. 다음 주 주 후반에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통화 정책에 대한 리뷰와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한 프리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은 더 힌트를 얻고 가겠다. 다만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부분은 지금까지 FOMC와 FOMC 의사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2분기에 나타났던 기업들의 실적과 소매 판매가 가장 안 좋았던 구간이었거든요. 유가는 130달러 갔었지, 금리는 단방에 2.5%까지 올라갔는데 3분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학 시즌입니다. 백투스쿨 그리고 9월 초에 그래서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예. 따져보면 소비가 그래도 7월보다는 8월, 8월보다는 9월이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아마 잭슨홀을 소화하면서 뭐 크게 긴축까지는 아니네. 그러면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소비는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이슈는 뭐 좀 기간이 남아 있지만 다음 주 잭슨홀, 그 다음 주에 아이폰의 출시 이게 이제 소비에 내지는 시장의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의 앵커님이시자 투자전략 팀장이시니까 네. 우리 시장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네. 싶은데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호기 좋게 출발하다가 후반에 그렇죠. 좀 탄력이 줄어들면서 종목별로 또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죠. 심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예. 우리 시장이 가장 빠릅니다. 예. 어느 나라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 수요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에 가장 예민한 반도체 그리고 소비에 가장 예민한 자동차, 성장에 가장 예민한 2차 전지가 포진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소비력을 보기 위해서 좀 머물렀었던 거죠. 오늘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렇군요. 이따가 또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에서의 법안 통과가 우리나라엔 어떤 호황제가 있는지를 맞아요. 봐야 되는 상황이까지 온 거고 맞습니다. 반도체도 오늘 FOMC 의사록을 보고 가자는 심리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가 글로벌 이제 어떤 변동성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보다 먼저 이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다시 또 우리가 예상하는 계속 하락 추세대를 또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침체에 과도했었던 심리가 이완되면서 올라왔고 지금부터는 다음 주에 FOMC 그러니까 잭슨홀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9월에 이제 팩트스쿨을 통해서 얼마나 미국의 소비가 늘어날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보합권의 증세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좀 종목 찾기 예. 지수가 시장을 종목을 변동성을 자극하는 시장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처럼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을 자극하지 않는다. 하단을 지지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마음 그렇죠. 놓고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